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 마한 들어보셨나요? 진한과 변한을 비롯한 3한 중 하나로 한강 남부부터 충청도, 전라도까지 분포해 있던 고대 54개 부족의 정치 연맹체인데요. 작년에 국회에서 고대 역사문화권을 마한을 포함한 6개로 정의하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마한의 역사문화 권역 중에 전북은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마한의 역사에서 전북, 특히 익산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이사장, 국립익산박물관 최흥선 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장님, 이 마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마한이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또 그 역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한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전라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던 하나의 정치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 이북에 고조선이 있었다면 한강 이남에는 이 마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한과 더불어 삼한이 있었거든요. 진한, 변한. 예. 그중에 맹주국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마한입니다. 근데 그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3세기경에 학자들 사이에 의견들이 분분해요.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멸 시기에 대해서는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 괴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헌에 보면 백제 근초고항 때에 마한을 전체적으로 경략했다고 돼 있어요. 그 시기는 서력 한 기원 후 4세기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에는 마한 유적들이 6세기 전반기까지도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한의 역사가 문헌적으로 보면 한 6, 700년 그리고 고고학 자료로 보면 8, 900년의 역사가 되는 굉장히 긴 역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마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제도 마한 54개국의 백제, 이때 백자는 맛백제를 씁니다. 여기서 출발할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한이 특히 전라북도에 있어서 백제 문화의 기층 문화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도 삼국 성립 이전에 6, 700년의 역사에 이런 그 시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고대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익산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대 국가는 백제잖아요. 그런데 이 백제와 마한이 관련이 돼 있다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그 마한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마한하고 지금 백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건데 지금 백제는 마한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한이 역사 기록에 가면은 익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립을 했다고 그러죠. 그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남천에서 도읍을 한 데가 금마, 익산의 금마다. 그때부터 이제 익산의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BC 한 3세기경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해서 우리 그 백제가 천도할 때까지 한 700년 내지 800년 동안 익산의 정치체들이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백제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어려지니까 다시 부흥을 위해서 옮긴 것이 익산이다. 전에는 익산 천도를 부인하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그 분위기였었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 최완규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익산 천도설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마한에 속했던 정치 연맹 중 하나였던 백제가 훗날 세력을 키워서 국가로 발돋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국립익산박물관 작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백제 세력의 기반이 된 마한의 역사와 문화재들도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네. 지금 저희 국립입산박물관의 소장품이 3만 점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약 한 30%가 마한 유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전시품이 약 1,500점인데 그 중에서 한 200점 정도가 마한 유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사가의 서술이나 혹은 후대 기록에 의해서 좀 구성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현재 역사 교과서에서 다른 고대 국가나 왕국에 비해서 마한이 조명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마한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바로 작년에 발의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런데 이 마한 역사문화 권역에서 전북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역사 진행 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본래 익산은 마한의 초기 성립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백제가 마한 지역을 점차 병합을 시켜가면서 영산강 유역, 쉽게 말하면 전남권은 거의 마지막 시기에 통합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마한 문화가 강하게 존속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거기 발견이 됐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마한 그 문화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체계적으로 꾸준히 해왔고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는 마한에 치중했었습니다. 우리 익산에 마한민속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60년 됐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서동축제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마한의 모든 것이 맞춰 있다 얘기할 정도로 예. 치중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백제 문화가 중시되면서 백제 그 마지막 왕도가 익산을 천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이제 지역의 역량을 그쪽으로 결집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홀이 됐었는데 사실은 마한에 있어서 익산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국 역사서에서 분명히 이제 마지막 왕이 익산에다 천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 역사서를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익산의 근마에 마한의 중심 수도가 있었다는 그 기술을 전부 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인하는 그 역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마한에 있어서 위치는 확고했는데 우리는 이제 정기 마한이었었고 전남은 후기 마한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마한에 대한 그 연구나 이런 것이 많이 집중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청이 전국적인 그 안배를 하게 돼요.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6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가야 그다음에 우리 마한 탐나 6개 권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한 개 권역으로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익산에 포함된 전라북도는 이제 백제권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주장하기를 역사는 실체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려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정확하게 역사를 왜곡하지 않게 규명을 해야 된다 해서 바로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마한권은 거기에는 보면은 전남만 국한되는 거로 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는 법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산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마한권에서 전남에 국한된다는 그 용어를 빼는 쉽게 말하는 그 역사적 실체대로 교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한강이나 아니면 충청권, 전라권 전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좀 제출해 놓고 거기에다 저희도 하나 덧붙인 것이 지금 우리 박물관장님 나왔습니다만 지금 익산 박물관에 마한 유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익산에 또 마한관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마한관은 시립박물관이죠. 이게 국립박물관, 익산 박물관은 국립이고 마한관은 시립인데 그것을 국립을 해서 국립 전북권 마한박물관으로 그것을 해달라는 것을 같이 저희도 요청을 해놓고 전라북도고 문화재청하고 상당히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은 우리 익산에는 국립박물관이 또 하나 생길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의 시작은 우리부터였는데 왜 우리는 마을문화권에서 배제가 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관장님과 이사장님께서도 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전북 지역에서 마한의 역사와 문화가 배제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보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익산의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가 익산 지역을 경략하고 이제 영역화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지역에서는 백제 고분을 쓰지 않습니다. 백제 시대에도 이분들은 마한 무덤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최근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익산 지역에 남아있는 이 마한 문화 전통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 하나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저희가 2, 3년 전에 그 익산 쌍릉 발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주 한씨들께서 자기들 그 시조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근거는 어디다 두느냐? 그 뿌리를 마한에 두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인들의 이러한 정신사 속에도 익산 지역의 마한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역사문화특별법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배제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저희 연구자들의 어떤 책임도 뭐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행정 아마도 이 모두의 이러한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는 과연 과거에 이 전라북도 마한 연구에 있어서 또는 마한 연구를 보존하고 하는데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실은 먼저 반성이 필요해요. 전라남도가 그렇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이 마한 유적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것은요, 이런 점들이 있어요. 전라북도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별로 이렇게 자기들의 역사 문화 전통을 내세우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과연 오늘날 행정구역과 똑같이 그렇게 문화권이 구별될까? 이런 점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마한 문화권을 이번에 우리가 차제 이제 하면서 마한 문화라고 하는 공통적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협조해야만이 지금 역사문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관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기원전 300년 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거의 한 700년 동안에 이 지역의 사회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전북의 내륙권뿐만 아니고 전북의 동부, 우리 무주, 진안, 장수, 임시, 순창, 남원에도 4세기까지는 마한의 흔적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 그걸 봤을 때 지금 백제라든지 가야문화권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전북에서 700년 동안의 고대의 이 지역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회 국가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역사문화특별법이 그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지역 익산이 마한의 수장국이었던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백제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의미가 깊을 텐데 우리 지역에서 마한의 역사가 갖는 가치를 충분히 증명을 한다면 또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이 마한에서 영향력이 컸다 이런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면 문제 해결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사장님, 마한의 역사에서 전북이 갖는 위상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근거도 함께 설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 전라북도는 마한의 본향이다. 본향. 본래의 고향, 뿌리를 네. 이곳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이 마한이 성립된 지역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만경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익산,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그 전주 완주 지역 아닙니까? 근데 넓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영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곳이 이제 마한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고고학자들 자료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토강묘를 축조한 그러한 축조인들이거든요. 이러한 유적들이 이 전주 혁신 도시를 이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대규모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와 같이 성립기에 유물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완주 상온리라든지를 비롯한 이러한 유적들에서 보면 이 발전기에 이러한 마한의 유적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예. 그것뿐이 아니고 이 고창 봉덕리라든지 그리고 정읍지사리 또는 그 인근에서 보면은요, 백제가 이곳을 영역화한 후에도 이 마한 문화 전통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은 마한의 본향이면서 또 그러한 마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 이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쯤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와 증거들이 많아서 본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 익산이라면 네. 과연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은 또 어떤지, 과연 이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학계에서 마한 성립지를 익산 및 만경강 일대로 보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또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에 재직할 때에 그 세미나를 하나, 마한 관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익산시에서 이제 그 후원한 세미나였는데요. 그때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의 고고학 성과를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끝날 무렵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곳에 오니 역시 마한의 냄새가 느낄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이 지역을 뭐 오는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열기를 보고 그리고 새로 발견된 유적들에 대한 이러한 소개들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익산박물관도 있고 또 시에서 많이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한을 잘 갖고 나간다면 지금도 물론 익산이 그 마한의 성립지로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중요한 마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익산이 마한의 고도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관장님,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또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유적이나 유물들이 있다면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최한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 기원전 2세기, 3세기대 청동 유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유물들은 지금 현재 전주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익산 지역에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뭐 십자형 청동기라든지 다송리 또 청동기 유물, 그리고 익산의 미륵산 출토, 또 요령식 동주식 동검, 중국식 동검이고요. 그리고 또 용화산에서 나온 뭐 동모, 그리고 또 오금산성에서 나온 동경, 이런 것들이 다 그 마한의 성립기와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이 유물들이 현재 지금 익산에 보관이 되어 있고 또 상설이 전시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립기뿐만 아니고 이게 마한 이제 3세기, 4세기대의 유적 수는 엄청납니다. 뭐 아까 그 초두에 말씀드린 상운리도 그렇고요. 또 완주의 수계리나 또 탄소밸리나 이 유적들이 전북 지역 골고루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유적들과 유물들이 다 마한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그 마한의 유물들이 향후에 백제가 마지막에 이쪽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그 청동기 철기 문화에 기반을 둔 시기죠. 이런 역사적인 자원들이 중요한 증거로서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관장님을 필두로 한 익산 국립박물관도 있고 또 서동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한관 박물관도 있잖아요. 그간 행정 차원에서 익산 마한 역사 발굴 그리고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익산 마한 역사의 그 산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신 최한규 교수님이신데요. 마한 백제 연구소를 원광대학교에 설치를 해서
한 40년 됐죠, 지금 역사가? 50년 가까이 50년 됐죠. 됐나요? 네. 50년 동안 꾸준히 이 마한 역사와 백제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익산의 마한 역사의 특징은 마한과 백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딱 백제다, 마한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마한의 수도였었고 백제의 수도였었기 때문에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마한백제연구소에서도 마한 연구 그동안에 학술 세미나 한 10차례 가까이 하셨죠. 네.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마한에 관해서 2번 또 세미나를 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세계유산 유네스코 유산이 부각이 되고 이제 백제 수도 천도 그 관계가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우리 유상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무게 중심이 백제 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제 큰 성과는 이뤘죠. 일단은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 이게 백제 웅비시대, 사비시대 이후에 익산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거의 정설이 들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는데 그 사이에 좀 소홀히 헌층 그 시기에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역사라는 것은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뭐 누가 주장한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이제 드립니다. 예. 이런 사실 그리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칫 마한 문화가 영산강 유역에서 꽃피워진 문화가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문화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무엇보다 관련 유적들이 영영 빛을 보지 못하고 좀 이대로 묻혀버리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확실한 대응이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은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황등제를 저희들이 또 발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원광대학교에서 황등까지 지금 그 국도가 돼 있잖아요. 그게 실은 원래 황등제의 제방입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그 연대가 말이죠. 마한의 성립기와 일치하는 그 연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두 군데에서 이제 그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해서 연대를 얻었는데 그래도 그 믿기가 어려워서 제가 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똑같은 결론을 얻었어요. 네. 근데 그 연대를 보니까 김제 벽골제보다도 오히려 600~700년이 앞서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익산 지역에서 보면 반량전이라고 전한시대, 마한 성립기에 관련되는 이 중국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으로서 황등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또 보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마한 성립기에 이미 중국 중원의 물건들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한이 얼마만큼의 그 넓게 정치적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경제적 기반을 가졌는지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또 역사문화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이미 전라북도 것은 정리가 돼서 작년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 사촌이 넘사면 배 아플까요? 그 충청남도에서도 마한 특별법에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 또 이러한 특별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강원도 같은 경우도 예맹문화권을 특별법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다 보니까 이 전라북도만 그 했으면 벌써 통과돼서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었겠는데 지금 그래서 이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복잡해졌군요. 지고 있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익산은요, 고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여기에는 특별법이 있어요. 이미 뭐냐면 그 고도특별법, 그러니까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래서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렇게 유명무실에 대해서 크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고도법이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지금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 있지 않습니까? 후백제도 또 고도에 포함시켜서 이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챙겨보자 이참에. 그러면서 아울러서 또 새롭게 해나가는 역사문화특별법에도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게
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제도는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마한과 관련한 특별전을 선보이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개관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국립익산박물관 찾고 있고 또 호응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지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9월에 저희가 만경강 특별전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시를 위해서 올해부터 만경강의 고지형 분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쯤이면 그 만경강과 금강, 동진강까지 저희가 그 고대의 지형을 좀 복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9월에 만경강 특별전에 만경강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를 이루었는지, 어떤 문화를 이루었고 상호 간에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는 만경강 줄기에 있죠. 삼천천과 이제 그 소양천을 사이에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고산천도 그렇고요. 만경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전시에 아마도 마한은 필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마한이 결국에는 백제와 후백제까지 연결되고 고려 조선까지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 이 전북의 중심에 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익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곳곳에 이 마한 관련 유적지를 관광 코스로서 개발하거나 혹은 스토리텔링을 좀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 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마한 유적에 대한 그 관광 상품화는 상당히 이제 미흡한 편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시대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뚜렷한 유물이 좀 적을 뿐만 아니라 이걸 관광을 할 만한 그런 또 예를 들어 무슨 뭐 미륵사지나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관광 상품화하는 건 늦었지만은 저희는 오히려 그것이 더 가공이 안 되는 원석같이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한 축제를 한다 해서 나주를 한번 가봤어요. 나주는 완전히 이제 마한으로 이렇게 막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한 역사문화재연구소도 있고, 문화재연구소도 있고, 또 마한 박물관도 있고. 근데 박물관이 전부 다 마한 시대 유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마한 축제가 거기는 5회째였어요. 5회째. 근데 우리는 60회가 넘었거든요. 본래 우리 서든 축제가 마한 민속제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60년 전에 마한 민속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게 서동 축제로 이제 변환이 됐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한 문화와 백제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뿌리 있는 적이구나. 마한 역사는 익산을 빼놓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지금 한류 대한민국 한자가 어디서 나오신지 혹시 들으셨어요? 그 한이 바로 익산의 마한입니다. 우리는 한류의 뿌리가 익산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잘 어디서 이게 갑자기 조선 말에 고종께서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한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익산의 마한을 처음에 익산이 성립했잖아요. 고조선 그 마지막 준왕이 와서 익산에다 마한을 성립한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한이라는 것이 나왔고 모든 한류 문화는 익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합니다. 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그 한은 아마도 마한에서 출발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견훤이 이제 후백제를 성립을 할 때 이제 백제의 원류가 마한이고 그리고 그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을 하고 그리고 완산주를 순례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삼국통일은 신라가 했지만 일통삼한의 정신을 마한에서 백제에서 후백제, 그 당시는 견훤은 다시 백제였겠지만 그래서 마한에서 백제 그리고 후백제로
이어진다는 거를 견훤이 분명히 우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밝힌다는 게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마한의 이 지역에서의 마한의 정통성은 백제와 후백제까지 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이게 시사 토크인지 혹은 뭐 인문학 강의인지 싶을 정도로 저는 원래도 역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요즘 학생들은 한국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역사가 고리타분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쉽고 재밌게 후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게 뭐 관광 코스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익산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은 미륵산에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으로 보면 이제 왕궁을 하는 백제 유적들이 잘 남아져 있죠. 근데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저 북쪽은 금강문화권이에요. 그럼에도 거기는 낭산, 망성 이 일대 있죠. 사실은 과거 연무대까지도 전라북도였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중심에 익산이 미륵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만경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실은 만경강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셨죠,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만경강 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그리고 국토관리청장하고 그리고 민간위원으로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위원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익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만경강 문화관 지금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마침 또 그 며칠 전에 저한테 자문을 왔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들어가서 뭘 만드냐. 이제 역사를 표현해야 되잖아. 만경강 역사요. 네. 근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구석기 시대에 있고 주로 되는 게 마한 관련 이 스토리들이 거기에 이제 될 겁니다. 아마 시민들이 이제 만경강에 지금 시에서 수변공원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변 그 도시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과 더불어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화관에 가가지고 이제 마한 문화들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만경강 유역에서 나온 그러한 마한 성립과 관련되는 이제 유적과 유물들이 거기 전시될 거죠.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링크가 돼서 시민들이 마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인근 지자체들이 서로 간에 그런 위원회라든지 서로 간에 시장님께서 좀 교류를 하셔서 주도적으로 좀 이러한 그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마한 문화 이런 걸 좀 드러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 지역 마한의 독자성과 특징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백제 유적지구처럼 타 시도와도 이 마한 역사 유적지구로 뜻을 함께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실은 지역 간에 연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말씀하셨듯이 행정구역은 최근에 설정이 된 것이지 옛날 그 당시에는 그 지역 구분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재 시각으로 봐가지고 파편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역사로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각 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자치가 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너무나들 큽니다. 그걸.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번에 특별법에 다시 우리가 그 전북을 포함시키는 것도 또 그 충남까지 넣어야 되겠죠. 넣는 것도 각 자치단체 간에 연합이 아니면은 어렵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익산시가 중심이 되면은 각 시군 간의 연대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가 앞장서면은 시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마한이 부족 연맹체였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구역과는 꽤 다른 모양새다라는 얘기도 아까 나왔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가 있을지 아니면은 충분히 힘을 합쳐서 마한 역사 유적지구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박물관의 역할은 어떻든 국민에게 그동안의 그 학계나 연구 성과가 이제 집적된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마한에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더 연구가 더 되어야 합니다. 사실 조사가 몇십 년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직까지 없고요. 조금 더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내려면은 또 인재 발굴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집적이 됐을 때 이제 다시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이러한 모습이 어떻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백연구소, 저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의 가장 50년 동안에 거의 익산의 백제를 이렇게 발굴해낸 우리 마백연구소가 더욱더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학계 쪽의 그런 연구 성과를 받아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걸 재미있고 또 이해하기 쉽고 또 친근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이사장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한 5, 6년 전에요. 영산강유역의 그 마한 문화 권역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익산을 중심으로 이제 백제 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니까 이제 영산강유역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벌어진 것이죠. 마치 최근 가야문화유산이 그랬듯이 어찌 보면 그런 점에 있어 보면 익산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좀 우리 전라북도도 좀 뒷북치지 말자. 역사문화특별법도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라남도 와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갔죠.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선험적 경험도 있고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먼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좀 우리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것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한 것들이 학술적으로 이 정체성 확립에 기초를 닦을 필요는 있어요. 이게 지금 방금 우리 관장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자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말이죠. 또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점이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학문적인 행위들이 어떤 국가 정책에 반영돼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쩐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전라북도의 마한 문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어떤 대선 공약에 좀 포함시켜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전라북도 마한 문화를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가꾼 다음에 이러한 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우리 지역에서 마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전북 혁신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저처럼 이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익산 지역이 이제 마한 중심지로서 이렇게 부각됐던 건요. 고대 사서, 그러니까 고려사 이후에 익산 지역을 고조선 준왕이 남천에 왔고 남쪽으로 옮겨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마한을 개국했다라는 문헌 자료에 의해서 많은 그 실학 이래 학자들이 그렇게 접근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굴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익산 지역에서는 밭을 갈다, 도로를 내다, 집을 짓다가 많은 이 신구 유물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익산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노출돼 나왔던 곳이 익산이에요. 그래서 익산 지역을 우리가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 마한의 중심지라고 일컬어 왔었어요. 그런데 익산에서는 말이죠. 70년대 중반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야산 개발을 해서 이제 이 식량 생산을 높이는 그런 그 개발 사업들이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유적 조사를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망가졌죠. 예. 그런데 지금 전주의 서부신시가지라든지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경제적 사정과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한 대규모 어떤 개발을 하는 데는 유적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 보다니 저희들이 샅샅이 뒤질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전주 신시가지라든지 혁신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됐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
그 계기가 됐던 게 갈동유적입니다. 완주 갈동유적. 그 이제 도로를 지금 보면 전주 외곽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내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토각묘, 그게 이제 흙을 판 구덩이 무덤에서 거기에서 세형 동검, 한국식 동검을 주조했던 주조 틀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국보급이죠. 그러니까 주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도로를 이전했어요. 이전하는 데를 조사했더니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전 지역을 조사했더니 신풍유적이라는 곳에서는 아주 집단으로 나왔고, 자관 뭐 말할 수 없는 유적들이 이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또 있어요, 저는. 뭐냐면 당시에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합병되지 않았을 때, 처음 조사할 때.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할 때는 그 지역에 이 마한관을 만들기로 저희들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돼서 그 본사가 진주를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보존도 안 되고 그 당초 계획했던 이 지역의 그러한 기념관조차도 건립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돌이켜보면 정말 아쉬운 점들이 그 중요한 유적들에 있어서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겠다. 아무튼 이 혁신도시에서 나온 이 초기철기 마한 성립과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고고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이 마한이 우리 역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억해야 할 사실들과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 도움을 많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역할 해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많이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 역사를 조명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학술대회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제 발굴도 좀 서둘러야 된다. 우리 익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만 관광지가 없는 것이 전부 다 주거지나 풍구묘, 뭐 묘지 이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기준산성, 미륵산성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이제 남아있는데 그것도 좀 시기가 또 학교들 간에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물들을 계속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성과가 최근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황등제 발굴한 거. 그것은 정말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익산에 성립이 됐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발굴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그것을 발굴된 것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 전시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도 꼭 성사시켜 두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백제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으니까 무게 중심을 다시 또 만으로 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물관과 같은 시설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 어떤 역할 할 수 있을까요? 뭐 국립마한박물관까지 이렇게 큰 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 뭐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박물관의 큰 기능은 이제 조사, 연구 그리고 또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이걸 또 전시를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저희의 큰 목적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고도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유물들을 어떻게 하면 그 기존에 몰랐던 부분들을 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또 다른 것들을 이제는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황등제가 얼마 전에 발굴이 됐습니다. 뭐 학계는 다 이견이 있지만 뭐 저는 저는 지역사를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호남의 출발이 이제 저는 황등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황등제와 이제 벽골제와 눌제 이 호남 평야를 이루는 핵심의 제방인 거고 그리고 그
황등제를 축조할 만한 그런 세력 집단은 결국에는 뭐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뭐 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세금이 또 있어야 네. 되고 굉장한 고도화된 정치체가 이미 3세기 전에 저는 세워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든 연구 성과가 많이 진척이 되고 또 연구 성과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건가를 연구하는 게 아마 저희들의 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 그만큼 학계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지금까지도 뭐 물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전북 마한의 역사적 정립 그리고 학계 인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주력을 해야 할까요? 네, 아쉽게도 우리는 인문학의 실종 시대에 와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들이 곧잘 되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자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구자들이 어차피 그들도 생활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익산시에 굉장히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그 시장님 특단 내려가시고 거기에 아마 전문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익산이에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가 있는 곳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님이 좀 어차피 하시는 김에 좀 더 이런 연구자들이 좀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좀 부탁 말씀을 드리시면 어차피 우리 관장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출신이시고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저 국립박물관에서 이 지역 출신들을 좀 많이 품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지역의 이 마한 역사 연구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때만이 좀 더 강력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한테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후손들에게도 두고두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긍지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JTBC에서는 내년에 전북 지역에서 꽃피운 마한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메시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내면 좋을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우리 JTBC에서 우리 백제 익산의 또 하나의 또 하나 수도 백제에서 다큐를 한 적이 있었죠. 정말 다큐 내용이 잘 구성이 돼서 그동안에 익산 천도를 부인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저 듣고 보니까 익산 천도가 맞구나. 그리고 또 출연하신 분들도 반대하시던 분들을 많이 출연시켰는데 다 그분들 입으로 익산의 천도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이제 만드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마한에 대해 다큐 하는 것도 저희는 우리 전북 마한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난번 다큐와 같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다큐를 계기로 해서 익산이 마한의 확실한 수도였다, 주심지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익산이다. 우리가 이제 뭐 뼈대 있는 가문에서 족보 자꾸 하는 이유가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자부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익산은 바로 이제 그 족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익산의 뿌리를 확실히 찾아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우리는 왕도 시민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백제, 마한, 또 그 위에 또 뭐 작은 또 그 수도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크게 봐서는 그 큰 왕국의 왕도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어떻든 뭐 JTBC의 새로운 다큐에 대해서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연구 성과도 최대한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모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도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 이와 같이 방송에서 이 역사물을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 연구자들은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시민사회에 이렇게 저희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연구 성과를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시사 토크 그리고 다큐 제작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사는 사람과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올바른 역사 문화가 갖춰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공기를 마신다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품격 있는 역사 문화 도시에 산다라는 그 시민들이 자존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지역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긍정적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또 잘 보존하는 일, 학계나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애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전북의 역사를 새롭게 돌아보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